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정책입니다. 교재는요, 135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정책은 주로 5문제가 잘 나옵니다. 5문제. 5문제점 예상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보시면요, 135페이지 네모 1번 부동산 정책 개념이 나오고 한 장을 넘겼더니 네모 2번 부동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간단히 목차를 보게 되면 이런 목차를 한 번 더 설명드리겠네요. 부동산 정책입니다. 자, 정책의 구성은 처음에 부동산 문제가 발생이 돼요. 자, 부동산 문제란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악화 현상을 가리키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시장에서 저절로 해결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죠. 이것이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강의 노트를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하나씩 본다면요. 부동산 문제는 최근 시험은 거의 안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은 옛날 포인트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문제만큼은 입문과정 11강 보시면 문제를 따로 설명드렸거든요. 그거 참고로 하시고 최근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이렇게 화살표 되어 있죠. 자, 여기다가 여러분이 약간의 메모만 해주시면 돼요. 부동산 문제에서는 여지껏 출장률이 가장 출제가 많이 됐던 문제가 바로 집가구. 집가구의 폐단인데 이런 것들은 주로 상식적이니까 어려운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가볍게 체크하시고요. 그럼 다음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정부 개입의 그 필요성이죠. 여기서는요, 무조건 출제가 돼요. 무조건. 그래서 따로 또 화살표 되어 있죠. 정부의 필요성 화살표.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중요한 게 3가지예요. 3가지. 첫 번째, 시장 실패가 뭐냐? 다음에 외부 효과 문제. 다음에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3가지가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은 적으면서 이게 중요하구나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겨두셔야 됩니다. 3가지가 중요합니다. 웬만하면 여기서 한 문제는 거의 나옵니다. 다음에 정책 내려가죠. 정책은 크게 흐름이 3가지인데 그러면 강의터 보게 되면 이렇게 3가지가 나와 있죠. 토지 정책, 다음에 주택 정책, 다음에 조세 정책입니다. 그러면서 또 각각 이렇게 화살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쓰면서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토지 정책에서는요, 특히 가장 빈도 높게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용도 지역지구제예요. 자, 지역지구제하게 되면 우리 책에 있는 것도 아셔야 되겠지만 유의할 점은요, 여러분들이 2차 과목 따로 공법 공부하죠. 공법. 국토계획법에서 공법에서 공부를 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용도 지역 지구 종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공법 내용도 출제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개발이익 환수제도. 또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토지은행제도 있죠.
또 토지하게 되면 가장 강력한 토지에 대한 규제수단이 바로 토지공개념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토지하게 되면요, 토지의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적정 토지 가격을 공시하자 해서 바로 토지 가격 공시가 나와요. 토지 가격 공시. 이 빨간색으로 체크한 것들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런 정도까지만 준비하시면 돼요. 요 범위 정도. 다음에 주택정책은 첫 번째 임대주택정책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일일이 쓰진 않겠는데요. 예컨대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금, 공공임대주택, 그게 세 가지인데요. 여기서는 항상 출제가 돼요.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규제예요. 다음에 주택의 예고 과정입니다. 여기서 따로 상향여가, 하향여가 이 과정을 주로 이제 재개발과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상식이겠지만은요, 주택의 선분양과 후분양이 있죠. 마지막으로 토지 가격뿐만 아니라 주택 가격도 적정 가격을 공시하자 해서 주택 가격 공시입니다. 유의할 점은요, 토지 가격이나 주택 가격 공시 이런 것들은 따로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책 맨 끝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책 맨 끝에 써요. 끝에서 다루거든요. 맨 마지막에서 따로 공부합니다. 다음에 조세 정책은요, 먼저 조세 기능이 뭐냐 가볍게 체크하시고요. 다음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조세를 부과했을 때 각각 세금을 누가 어떻게 나눠서 낼까, 즉 조세의 귀착입니다. 얘가 중요하고요. 또 특히 여러분들이 2차 과목 세법 공부하시면 세법에서 공부 많이 하셨죠? 기본적으로 국세가 뭐냐, 지방세가 뭐냐, 취득할 때 과세, 보유할 때 과세, 양도할 때 과세,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세법 기초. 세법 기초도 시험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여기서 공법 기초, 용도 지역, 세법 기초, 2차 과목 들으시면 저절로 쉬운 걸 다루기 때문에 충분히 득점이 가능한 부분들도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학교론 책에서는 없는 2차 과목 내용에서도 이렇게 각각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흐름들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따로 이제 처음부터 출발하겠는데요. 부동산 문제는 최근에는 출제가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고 꼭 강의가 필요하다면 11월, 12월 과정, 입문 과정에서 제 12강이 있죠. 그 파트에서 1시간점 참고를 하시고요.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이고 본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강의를 진행할게요. 그러면 정복의 필요성은 우리 책을 보시면 141페이지입니다. 141페이지. 목차가 네모 4번이죠. 정책의 기능에서 괄호 1번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 자, 그러면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는요, 동화면 1번과 2번이 나와요. 1번 형평성 정진에다가 별도로 이렇게 적어줄래요. 형평성 정진에다가 이렇게 적어줘요. 사회적 목표, 정치적 기능 적어주고요. 정치적 기능. 따라서 동화면 1번에서 말하는 형평성 정진은요, 정치적 기능을 말합니다. 다음에 2번 볼까요?
시장 실패의 보완. 여기다가 또 괄호 적어줍니다. 이게 바로 경제적 기능입니다. (1번) (2번) 따라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은요, 크게 두 가지 기능인데요.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입니다. 우리 책에는 따로 이제 1번 형평성, 2번 시장실패 나왔는데 목차는 이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정부 개입의 필요성에서 첫 번째, 정치적 기능이 무엇이냐, 경제적 기능이 무엇이냐. 먼저 정치적 기능은 바로 어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적 목표 달성이 됩니다. 자, 이런 대표적인 예가요, 정부가 집이 없는 서민들에게 바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저렴하게 공급하자 해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치적 기능에 속하는 거예요. 다음에 경제적 기능은요, 바로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대표적인 이유가요, 바로 외부 효과 문제인데요. 외부 효과 제거 문제예요. 이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데요. 요 자체가 그대로 시험 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지문은 하나만 싹 바꿔서 물어요. 예를 들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은 바로 시장실패 수정하기 위한, 바꾸니까 틀린 말입니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기능입니다. 하나만 싹 바꿔서 물어요. 외부 효과 제거 문제는 시장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부의 정치적 기능이다 바꿨지. 틀렸잖아요. 바로 경제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바뀐 문장 조심하시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시장실패입니다. 앞에서 나와도 시장실패. 이것은 어떤 기능? 경제적 기능인데요. 시장 실패가 뭡니까 하게 되면요, 단어 봐도 느낌이 오죠. 시장이 실패했대. 즉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해서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입니다.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한 상태가 바로 시장 실패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시장 실패하게 되면 우리 책은요, 한 장만 넘어갑니다. 142페이지 괄호 2번 여기서 시장 실패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시장 실패는 뭐라고 했죠?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시장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냐? 원인. 자, 강의 노트에도 원인 나왔습니다. 자, 얘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서 책 것부터 먼저 할게요. 지금부터 밑줄을 한 8개 끌게요. 목차 보시면 기억번 밑줄 하세요. 불안전 경쟁시장 밑줄. 니은번요, 규모의 경제 밑줄. 디귿번 정부의 비대칭성 밑줄. 오른쪽 페이지 리얼번 공공재 밑줄. 한 장 넘어가세요. 그래서 3번 외부 효과 밑줄. 밑줄 몇 개? 5개. 잘 나와요. 그래서 자, 밑줄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자, 실패의 원인 하게 되면 5개 체크했죠. 첫 번째가 불안전 경쟁 시장. 두 번째가 공공재. 세 번째가 정보의 비대칭성. 네 번째가 외부 효과. 마지막으로 5번째 규모의 경제가 돼요.
5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남자들이 어떤 여자를 좋아합니까? 다들 아시죠? 첫째도 이쁜 여자, 둘째도 이쁜 여자, 셋째도 이쁜 여자. 남자들은 이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남자는요, 어떤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합니까? 정반대로 뭐지? 못생긴 여자. 제가 오래됐습니다. 고등학교 때, 학창시절 때요. 아주 직구전 단짝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울산에 지금 살고 있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아주 오랜 얘기지만은요. 이 친구가 얼마나 직구전 가면요. 이렇게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뿌구리란 말 들어봤습니까? 생소할 거예요. 뿌구리. 처음 들어보시죠? 뿌구리. 그래서 이제 아주 오래 저기 얘기지만은요. 우리 친구가 얼마나 짓궂은지 우리 친구가요. 저랑 같이 길을 걷다가 못생긴 여자만 지나가면 놀래요. 그 친구는요. 아주 못생긴 여자를 뿌구리라고 불러요. 뿌구리. 야, 영철아. 저 앞에 뿌구리 지나간다면서요. 놀리더라고요. 요즘 그때면 큰일 나죠. 성희롱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그 친구가 뿌구리 지나가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못생긴 여자가 아니에요. 이쁜데 뿌구리래. 이제 납득을 못하겠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친구가 놀린다고 뿌구리라고 이해하는데요. 그래서 그 친구는 여자 놀린다 하면 이쁜 여자 지나가도 야, 영철아 진짜 못생기다 뿌구리 지나가면 놀리더라고요. 자, 되시겠죠? 뿌구리가 뭡니까? 어떤 사람? 못생긴 여자. 어떤 사람? 못생긴 사람. 자, 그러면 못생긴 사람은 공정한 외모입니까? 불공정한 외모입니까? 예, 불공정한 외모. 못생긴 사람 불공정한 외모. 암기껏. 못생긴 사람은 불공정한 외모. 불공정한 외모. 불공정한 외모. 예. 따라서 시장 실패하게 되면요. 시장이 못생겼지. 그래서 뭐지? 못생긴 외모, 불공정 외모, 암기껏. 그래서 시장 실패하게 되면 그대로 뭐지? 못생긴 외모, 불공정 외모 하면 끝나는 거예요. 확인합니다. 불공정 외모가 시장 실패다. 불공정 외모, 불안전 시장.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외모, 외부 효과. 다음에 규모의 형제. 그래서 불공정 외모 5가지가 바로 시장 실패가 됩니다. 자, 등대입니다. 해서 다음 중에서 시장 실패의 원인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나오면서 틀린 답 완전 경쟁 시장 틀렸지. 바로바로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면요. 그냥 한번 이제 따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불공정 외모 이런 것들이 모두가 시장 실패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더라. 이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하나씩 봐요. 불안전 시장 하게 되면 우리가 경제를 공부하시면요. 독점 시장, 과점 시장, 독점적 경제 시장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예를 들면 독점 시장. 독점 시장. 자, 독점 기업 아시죠? 한국에서 오로지 회사가 독점 하나밖에 없대요. 우리나라는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독점 기업이죠. 공기업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독점 기업이 있다면 이건 문제가 큽니다. 예. 자, 전국의 어느 날에 독점 회사 하나밖에 없다면요. 이 독점 회사 심각하죠. 독점 기업은 횡포가 너무 심해. 횡포가 뭡니까? 가격을 너무 비싸게 받지. 독점이에요. 비싸게 받고 물건은요 적게 만들어. 얘가 바로 독점기업의 대표적인 횡포가 돼요. 비싸게 받고 적게 만들고. 이 자체가 뭐지? 자원 배분이 왜곡되었다. 시장 실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특히 독점기업은 횡포가 심하기 때문에 절대 엄청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또는 과점기업. 과점기업은 독점은 전국 회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과점기업은 주로 전국에서 회사가 2개에서 5개 정도. 이게 바로 과점 시장인데요. 그러면 2개, 5개 몇 개 안 되잖아요. 손가락이 꼽을 만큼인데
잘 아시죠? 어떤 게 있습니까? 예, 휴대폰. 010, 011, 017 몇 개 안 되잖아요. 과천기업입니다. 또 어떤 게 있죠? 예,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뭐 제주항공 몇 개 정도.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철도. 옛날에는 KTX 독점이 있는데 지금은 KTX도 있고 SRT도 있고 해서 지금은 과천기업이 되어버렸네요. 이런 과천기업은요, 회사가 2개, 3개, 4개 몇 개 안 되니까 서로 짜고 치는 고소득이잖아요. 담합이죠. 예, 가격을 딱 담합해가지고 예, 소비자를 우롱하잖아요. 그 자체가 뭐지? 시장 실패, 자본변이 왜곡된 거예요. 이거 걸려버리면 정부가 그 기업한테 엄청난 과징금 몇백억, 몇천억 물려버리잖아요. 이것들이 모두가 시장 실패를 불러일으킵니다. 다음에 공공재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도시의 공원, 바닷가의 등대, 경찰, 또는 뭐 소방 모두가 이제 공공재. 자, 이런 공공재는요,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 프리라이드 그냥 쓰잖아요. 예, 그냥 이용합니다. 그러면 이런 공공재는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프리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 민간기업이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아무도 안 만들어. 그러니까 뭐지? 공공재는 아무도 안 만들어. 과소생산. 아무도 안 만들어요. 적게 만드니까 뭐지? 자본부분이 왜곡되었지. 시장 실패. 그래서 이제 공공재 문제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공원도 만들어주고 경찰, 소방 문제 전부 해결하잖아요. 정부가 개입해서 생산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은요, 쉬운 말로 정보의 불확실성입니다. 장래 정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자체로 자본변이 왜곡이 될 수 있거든요. 역시 시장 실패가 발생합니다. 다음에 외부 효과. 얘는요, 외부 효과. 따로 공부해요. 왜? 불공정 외모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공부해야 됩니다. 이따가 상세히 보도록 하고요. 잠시 보류. 그러면 마지막으로 규모의 경제. 자, 규모의 경제만 나왔다면 뭘 떠올려? 대규모. 아주 큰 거 대규모. 대규모로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거 있죠. 대형마트. 대규모잖아요. 대형마트.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이에요? 어느 지역에 대형마트가 들었습니다. 아주 큰 대형마트 들었었다. 들었으면요, 얘는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 첫 번째, 좋은 기능, 순기능은 뭡니까? 대형마트 들었으니까 주변에 땅값 올라가지. 이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폐단도 무시 못합니다. 가장 큰 폐단은요, 이 대형마트 규모의 경제, 대규모잖아요. 얘가 들었으면요, 대형마트는 누구 소유입니까? 대기업. 대형마트가 잘 되면요, 대기업 배만 불러지거든요. 대형마트 하나 때문에 주변에 수많은 재래시장의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안 돼. 문 닫고 전부 다 폐쇄됩니다. 그래서 대형마트 하나 때문에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봅니까? 이것도 자본변이 왜곡되었다. 시장실패 발생하는 거예요. 그 정부가 개입해서 대형마트 영업도 규제하고 제한하고 있잖아요. 이상 5가지. 불공정 외모. 그래서 시장 실패하게 되면 바로 떠올리자. 불공정 외모 5가지가 시장 실패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출제가 또 집중적으로 잘 된 것이 바로 외부 효과. 자, 그래서 이제 시장 실패는 불공정 외모 중에서도 가장 출제가 잘 되는 것이 또 외부 효과다. 예로 넘어갑니다. 외부 효과. 그래서 이제 외부 효과를 따로 보겠는데요. 그래서 외부 효과는 우리 교재를 보시면 144페이지, 고로 3번에서 나옵니다. 외부 효과. 자, 그래서 이제 외부 효과 보겠습니다.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외부 효과 땡땡 하면서 부동성이 나와 있죠. 인접성이 나와 있죠. 얘를 가리킵니다.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이다. 예를 들면 대상 토지가 있다. 얘는 절대로 못 움직이다. 부동성이잖아요. 절대로 못 움직이는데 인접해 있는 토지가 여기서 전철역이 들어섰다면 동네가 얼마나 좋아집니까? 플러스 이가 바로 정의 외부 효과입니다. 거꾸로 전철역이 아니고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섰다 동네가 나빠지죠. 마이너스. 예.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인접해 있는 시설이 좋은 거다, 나쁜 것에 따라서 좋은 영향, 나쁜 영향. 얘가 바로 외부 효과 또는 인근 효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의가 나옵니다. 의가 뭐냐? 의를 보게 되면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활동이 화살표에 네모되어 있죠. 얘가 중요해요. 어떤 경제 활동이 반드시 시장 X가 돼요. 시장 X. 시장 기구 X. 즉 시장을 통하지 않습니다. 시장을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유리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정반대로 불리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유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를 땡땡 정의 외부 효과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나쁜 불리한 영향은 정반대로 부의 외부 효과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전철역은 편리하죠.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사고 파는 건 아니잖아요. 쓰레기 매립자식이니까 악착하고 해모스럽죠. 이런 것 자체가 시장에서 사고 파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아주 좋은 또는 나쁜 영향을 미치더라. 이게 바로 외부 효과입니다. 그래서 항상 외부 효과는요. 얘가 되게 잘 옵니다. 시장을 통하여 하면 틀린 말입니다. 시장을 통하지 않고 이거 꼭 주의하시고요. 여기까지가 의의가 됩니다. 따라서 의의를 보시면 교재는요. 144페이지. 기업번 외부 효과란 지금부터 세 줄 밑줄 하세요. 어떤 경제 주체의 활동이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요거 괄호 묶어주세요. 시장을 통하지 않고 괄호 묶어주고요. 얘가 자 중요합니다. 시장을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이익이나 손해를 주면서 이에 대하여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개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책을 보니까 동그라미 2번 정의 외부 효과,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3번 부의 외부가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으로 공부를 하기보다는요, 여러분이 교지를 보시면 두 장을 넘겨줄래요, 두 장. 두 장을 넘겨주니까 148페이지입니다. 148페이지에 박스로 정리되어 있죠. 외부 효과, 구분, 정리, 표가 나오잖아요. 이걸로 책을 읽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표를 보겠는데요. 자, 표를 보시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 것은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이제 종류 두 가지 있죠. 종류. 자, 종류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정의 외부 효과.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 그러면 우리 시험은요, 단어를 자 이리저리 섞어 보습니다. 정의 외부가 똑같은 말이 바로 외부 경제가 돼요. 부의 외부가는 똑같은 말로 외부 불경제. 이렇게도 묻습니다. 다음에 외부 경제와 똑같은 말로 핀피 현상입니다. 외부 불경제와 똑같은 말이 바로 님비 현상이다. 자, 이럴 때 다 똑같은 말들인데요. 그러면
핀피랑 님비는요, 약어니까 약어를 해석하면 돼요. 자, 핀피하게 되면 P가 please, 무엇을 제발해달래요. In my front yard, 우리 집 앞마당이죠. 우리 집 앞마당에 제발 전철역 설치해주고, 백화점 만들어주고, 시청 옮겨주고요. 그럼 동네가 얼마나 좋아집니까? 바로 정의 외부 효과입니다. 정반대로 님비 현상은요, 약인데, 자, 첫자가 N, not 하지 말래요. 무엇을 하지 말래? In my backyard, 우리 집 뒷마당입니다. 우리 집 뒷마당에 not 하지 말래요. 무엇을? 쓰레기 매립장 설치하지 말고, 낙골당 설치하지 말고, 뭐 때문에? 동네가 나빠지니까 하지 말래 말입니다.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시험은요, 얘들을 바꿔서 물어요. 핀피는요, 정이지 핀피가 부 하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 단어도 조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본다면, 그러면 이제 설명이 우리 책을 보시면요, 표가 나와요. 148페이지입니까? 자, 책을 보게 되면, 표에서요, 왼쪽은 정의 외부 효과, 오른쪽은 부의 외부 효과죠. 그러면 맨 끝에 보시면 정의 외부 효과는 맨 끝에 지역이기주의인데 핀피 현상이고 부는요 님비 현상이죠. 설명드렸고. 자, 그러면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두 번째, 세 번째 간 보니까 편익과 비용이 있죠. 요거 묶어주고요. 편익과 비용. 그리고 한 칸에서 결과 보게 되면요. 괄호에서 과소 생산 나오죠. 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편익과 비용 생산의 문제를 지금부터 강의 노트에 따로 옮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익과 비용과 생산입니다. 편익과 비용 하게 되면요. 거기에 두 가지죠. 먼저 사적 편익이 있어요. 사회적 편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적 비용부터 볼까요? 사적 비용. 다음에 편익입니다. 사적 비용과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입니다. 이런 것들이 생산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사실 이 내용들은요, 일부 타 출판사 책을 보게 되면 복잡한 그래프가 엄청납니다. 그래프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정책에서는 사실 그래프를 많이 비교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유의할 점은요, 그래프 없이 이해할 수 있다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래프 다 무시해버리고요. 그냥 논리적으로 이해만 해버리면 공부가 확실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프 없이 공부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의 외부가는 유리한 영역이니까 대표 진해가 바로 공원이 있죠, 공원. 즉 개인 공원인데요. 자, 어느 시골에 갔더니 땅 부자가 있어요. 땅 부자가. 자, 갑이라는 사람이 땅이 너무 많아요. 전부 다 지 땅입니다. 땅 부자. 그래서 자기 땅이니까 이 자기 땅에다가 여기에다가 공원을 만들어요.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벤치도 만들고요. 또 그늘도 설치하고 아주 보기 좋게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죠? 갑이, 땅 주인이. 갑이 지돈 들여가 만들었습니다. 얘가 뭡니까? 갑이 만들었다? 사적 비용. 갑이 만들었어요, 공원을요. 자기 돈 들여서 만들었는데 동네 주민들이 이 공원을 다 같이 이용하거든요. 동네 주민들은요, 돈 10원도 안 들어갔어. 얘가 전체 비용이죠. 그래서 동네 주민의 전체 비용은 10원도 안 들어갔어. 그러면 어느 쪽 비용이 더 크다? 예, 갑이 만들었다. 사적 비용이 크더라. 상식이잖아요. 갑이 지돈 갖고 만들었습니다. 다음 편익.
편익은 누가 많이 봅니까? 갑이 많이 봅니까? 주민들이 많이 봅니까? 주민들이 전부 다 이득을 보잖아요. 그래서 편익은 갑이 아니라 주민 전체의 이익이 크더라. 끝났네요. 그래프가 필요가 없잖아요. 결국 공헌하게 되면 기껏 내 돈 들어서 공헌 만들었더니 편익은 내가 아니라 남들이 편익을 많이 보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어쨌건. 그러니까 이제 정의 외벽화는 뭐지? 내 돈 주고 만들었다. 사적 이익이 커지는 거예요. 편익은 남들이 많이 본다. 사회적 편익이 커지더라.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갑은요, 지 돈 들어서 만들었더니 편익은 남들이 많이 봐요. 얼마나 기분하고 배 아픕니까? 많이 만들어, 적게 만들어? 안 만들지, 적게 만들어요. 적게 과소 생산입니다. 적정 생산이 아니고 과소 생산, 적게 만들어요. 적게 만들면 앞에서 봤잖아요. 시장 실패. 자원배분이 왜곡이 되었잖아요. 적게 만들었다. 이렇게 시장 실패가 발생하니까 정부가 개입하죠. 이런 것들은 규제합니까? 권장합니까? 당연히 권장하죠. 권장합니다. 좋은 건데 왜 적게 만들어? 그래서 정부가 적극 권장하죠. 어떻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자, 너 개인 비용 많이 들어갔지?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 비용 많이 확 줄여라. 그러니까 사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보조금 팍팍 쏘잖아요. 그래서 사적 비용을 절감시켜주기 위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더라. 여기까지가 정의 외부 효과입니다. 그래서 비용과 편익과 생산의 문제. 결론, 얘가 되게 중요합니다. 정의 외부 효과는 많이 만들어, 적게 만들어, 과소, 적게 만들어요. 그래서 적게 만든다 해서 많이 만든다 틀린 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적게 만들어요. 이어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 책을 보시면 나왔잖아요. 자, 편익과 비용과 생산의 문제 그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부의 외국도 마찬가지로 비용과 편익과 생산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자, 비용은 마찬가지로 사적 비용 그리고 사회적 비용입니다. 자, 편익은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으로 연결하자. 그러면 이제 부의 외우가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이 있는데요. 어느 지역에 갑자기 공해성 공장이 들어서요. 난리 났죠. 공해를 마구 뿜어댑니다. 주민들이 전체가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공장 하나 때문에. 이게 바로 부예요. 즉 환경오염 문제입니다. 뿐만 아닙니까? 밤만 되니까 아무도 안 볼 때 이렇게 폐수를 마구 흘려버리니까 같이 오염되어서 역시 피가 크더라. 얘가 바로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그러면 공장 주인이 누구죠? 갑이다. 개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용 따져볼까요? 갑은 왜 폐수를 흘려버리고 공해를 뿜어댑니까? 지 돈 아끼려고. 공장은요, 갑의 지 돈 아끼려고 폐수를 흘려버립니다. 흘려버리니까 이때 오염된 하천은요, 엄청난 국가 세금 전부 다 투입해가지고 이걸 또 깨끗하게 정화시켜 나가잖아요. 엄청난 전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회적 전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대요. 따라서 결국은 비용은요, 갑은 지 돈 아끼려고 이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전체 비용이 크게 들어가더라.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다음 편익. 편익은 누가 봅니까? 갑지만 이득을 보지. 주민 전체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편익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편익은요, 지만 이득을 봐. 갑만. 전체는 아무런 편익이 없어요. 따라서 얘를 정리하게 되면요, 부배, 외배가 이런 공해성 공장은 결국 공장 사적으로 지만 이득을 보고 전체 피해가 이만큼 크면 전체 비용을 이만큼 크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갑은
지만 이득을 보죠. 남들은 죽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물건을 무조건 많이 만들자. 즉 과대 생산입니다. 과대 생산. 많이 생산, 적게 생산, 많이 생산합니다. 적게 속지 마세요. 많이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정부가 가만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부는 규제하자. 이때 규제하는 것은요, 공해 마음대로 뿜지만 공해 방지법을 제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공해 뿜어되고 있지 무조건 세금 많이 때릴 거야 해서 중과시 물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등등 다 무시하더라도 우리 시험은 하나만 기억하자. 뭐죠? 용도, 지역지구제. 그거 네모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얘도 네모되어 있고, 또 이제 네모되는 중요한 단어죠. 바로 용도, 지역지구제입니다. 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 하게 되면요, 이렇게 볼까요? 만약 이 지역이 편의상 주거지역인데, 여러분들이 공법 공부하시면 주거지역은요, 처음부터 공해성공장을 아예 못 짓게 하잖아요. 처음부터 못 짓게 하니까 환경오염 문제가 애시당초 전부 다 제거되어 버립니다.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지구제를 통해서 지정하게 되면 처음부터 얘를 차단시키죠. 그래서 지역지구를 통해서 어울리지 않는 이건 짓지 마. 처음부터 부외 외벽을 제거하고 차단한다. 제거하기 위해서 바로 용도 지역지구제가 필요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은요, 표를 보시면서 차근차근 확인하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정부개혁의 필요성인데, 시장 실패가 뭐냐? 불공정 외모. 그다음에 외부에 가게 되면요, 뭐 많이 생산, 적게 생산, 정과 부터가 공부했잖아요. 마지막으로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입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나왔다면요, 무조건 기본적인 한 문제 득점하세요.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 개입 방법이 뭐냐? 우리 책을 보시면요, 149페이지. 149페이지 보시면 제2절이 있죠. 토지정책. 자, 토지정책은요, 네모 1번 O의 X. 보지 마세요. 심시대까지. 안 나와, 시험에. 그 다음에 네모 2번 토지정책의 목표 2번도 X 보지 마요. 무시해버리고. 3번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 나왔네. 시장 개입 방법 나왔잖아요. 오늘의 마지막 진도입니다. 목차 보니까 세 가지죠. 1번 직접 개입, 괄호 2번 간접 개입, 3번 토지형 규제. 1번과 2번을 묶어줘요.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이 중요합니다. 그럼 3번부터 먼저 봐요. 토지형 규제는 한눈에 알 수 있죠. 토지형 규제하게 되면요, 동아미 1번에서는 법적으로 규제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동아미 2번을 밑줄 하세요. 용도, 지역지구제, 각종 인허가 제도, 개발권 이전제 모두 밑줄 하시고, 대표적으로 각종 용도, 지역지구제, 이용규제 맞잖아요. 또는 인허가 제도 모두가 이용규제가 되고요. 개발권 이전제는요, 줄여서 TDR 제도라고 부르는데, TDR 제도. 얘는 따로 개발의 설명을 할 거니까 나중에 따로 설명 들으시면 되고요. 다만 개발권 이전제 TDR 제도는 이렇게만 참고를 합니다. 우리나라 X. 개발권 이전제 TDR 제도는 아직까지 법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1번, 2번 비교합니다. 1번, 2번, 1번, 2번.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입니다. 자, 먼저 직접 개입은요, 정부가 직접 개입해요. 정부가 사고 팔고 수요자 공급 때문에 직접 개입하니까, 예를 들면 2번을 밑줄 하세요. 얘가 중요합니다. 택지 공명개발, 정부가 직접 개발하는 겁니다. 공공토지비축, 토지은행제도 밑줄, 공공토사업 밑줄, 이런 것들 모두가 정부가 직접 사고 팔고 개입하는 거예요. 직접 개입. 반면에 2번요. 간접 개입은요. 간접 개입. 간접 개입은 정부가 직접 개입이 아니죠. 사고 파는 건 아닌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대요. 간접 개입은 예를 들면 2번 밑줄합니다. 바로 떨어집니다. 밑줄 하세요. 세금 정책, 금융 지원, 보조금 지급, 개발 부담금 등. 얘가 간접 개입입니다. 그럼 볼까요?
자, 간접기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간접기업. 방금 밑줄 껐는데요. 먼저 금융지원, 각종 보조금 지급, 세금 매기조 조세 부과, 개발 부담금, 각종 부담금, 이런 것들이 모두가 간접기업, 전부가 간접기업 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자가 어떤 여자를 좋아한다고 했죠? 첫째도 이쁜 여자, 둘째도 이쁜 여자, 셋째도 예쁜 여자. 근데 예쁜 여자가 어떤 여자가 예쁘죠? 어떤 여자가? 바로 요거죠, 요거. 보조개. 보조개도 보조개인데 무슨 보조개? 금보조개. 최고의 보조개죠. 무슨 보조개? 금보조개. 암기껏. 무슨 보조개? 금보조개. 개발부담금. 따라서 간접기업하게 되면 자 바로 금보조개. 금보조개 하게 되면 암기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자 지적기업, 간접기업은요. 간접기업 바로 한눈에 팍 돌려버리면 대부분 지적기업이 많습니다. 한눈에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간접기업 하자마자 바로 금보조개 돌리자. 구분이 용이할 겁니다. 여기까지를 보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있죠. 다음 페이지.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150페이지부터는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